자식에게서 전화가 오면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 몸은 이미 피곤한데도 엄마 이번 주에 좀 와줄 수 있어? 그 한마디면 준비부터 하게 된다. 도와달라는 말에 싫다고 한 적은 없다. 괜히 망설이면 내가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서다. 그래서 늘 그래, 가야지 하고 대답한다. 짐을 싸는 것도 일이다. 내 옷보다 아이들 먹일 반찬부터 생각난다.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을 꺼내고 국거리 고기를 손질한다. 내가 먹을 건 대충인데 자식 먹일 건 꼭 챙긴다.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덜 힘든 건 아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허리가 뻐근해진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몸이 반응한다. 그래도 창밖을 보며 스스로를 달랜다. 잠깐 고생하면 아이들이 편해질 테니까. 이 생각 하나로 또 참고 간다. 도착하면 반가움도 잠시다. 문을 열자마자 집안일이 눈에 들어온다. 쌓인 빨래, 정리 안 된 부엌, 장난감이 널린 거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찾게 된다. 말로는 엄마 좀 쉬어라고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아이들은 바쁘다. 출근 준비를 하느라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나는 그 사이를 메운다. 아이들 아침 먹이고 설거지하고 바닥을 훑는다. 누가 보면 당연한 역할처럼 자연스럽다. 점심때가 되면 허리가 슬슬 아파온다. 의자에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도 말하지 않는다. 괜히 아프다고 하면 도와주러 온 사람이 짐이 되는 것 같아서다. 그래서 그냥 웃고 넘긴다. 하루 이틀 지나면 몸이 확실히 신호를 보낸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허리는 점점 굳는다. 그래도 집안일은 줄지 않는다. 아이들 밥, 아이들 빨래, 아이들 일정. 내 몸은 그 뒤로 밀린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스친다.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걸까? 도와주러 온 건 맞는데 너무 당연해진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나무란다. 부모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짐을 챙기며 문득 서운함이 올라온다. 엄마 고생했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그 말은 끝내 듣지 못한다. 대신 다음에 또 와줘라는 말만 남는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는 순간 허리가 확실히 아프다. 그제야 몸이 참아왔다는 걸 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며 생각한다. 자식 집에 다녀오면 왜 꼭 허리가 아픈지.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아프다는 걸. 기꺼이 갔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온 하루. 부모라는 이름으로 삼켜버린 서운함이 허리 통증처럼 늦게 올라오는 날이었다. 자식 집에 한 번 다녀오고 나면 며칠은 몸이 둔하다. 허리는 굽은 채로 잠에서 깨고 손목은 묵직하다. 그래도 전화가 오면 또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 지난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잠시 접어둔다. 이번에는 며칠만 있으라는 말에 조금 안심을 했다. 잠깐 도와주고 오면 되겠지 싶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찬도 조금만 챙겼다. 스스로에게도 이제는 좀 덜 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상황은 똑같았다. 아이는 더 컸고 집은 더 어수선했다. 며느리는 바쁘고 아들은 회사 핑계를 댄다. 나는 자연스럽게 다시 부엌으로 들어간다.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몸이 힘들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쉬는 척도 해봤다. 소파에 앉아 아이가 노는 걸 지켜보기도 했다. 그런데 그때 들린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다. 엄마,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부탁이었지만 부탁 같지 않았다. 당연히 해줄 거라는 전제가 깔린 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쿡 찔렸다. 해주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또 일어났다.
허리를 펴고 앞치마를 두르고 아무 말 없이 움직였다. 점점 도와주는 선이 흐려진다.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부터가 당연함인지 모르겠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너무 가볍다. 일이 끝난 뒤가 아니라 중간중간 툭 던지는 말이다. 그 말이 왜 이렇게 허전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고맙다는 말은 분명 들었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아마도 그 말에 마음이 담기지 않아서일 것이다. 내 수고를 다 보고 한 말 같지 않아서다. 저녁이 되면 허리가 더 아프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숨이 한 번 멎는다. 그래도 아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는다. 괜히 분위기 망치는 사람 되기 싫어서다. 밤에 누워서 혼자 생각한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한 사람이 됐을까? 자식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 질문은 답이 없어서 더 마음에 남는다. 며칠 후 돌아오는 날 또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배웅은 있지만 고생했다는 말은 짧다. 이번에도 다음에 또 와줘라는 말이 따라온다. 그 말이 부탁인지 명령인지 헷갈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허리가 더 아파온다. 몸이 먼저 서운함을 말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마음도 조금 다르다.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서글픈 피로다. 다음에 또 가야 할까? 이 질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놀라게 한다.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에 처음으로 물음표를 붙인 날이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제는 아픈 것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그렇지 않았다.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잠깐 멈춰 서야 했다. 괜히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나서야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아침밥을 차리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집에 있는데도 쉬는 느낌이 나지 않았다. 몸은 집에 왔는데 마음은 아직 자식 집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거기서 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다음에 또 와줘. 고맙다는 말보다 그 말이 더 크게 남았다.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기대라는 걸 나는 안다. 며칠 지나자 허리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묵직해졌다. 몸은 쉬면 회복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서운함이 천천히 쌓이고 있었다. 어느 날 전화가 또 왔다. 이번에도 아이 일 때문에 도움을 부탁하는 전화였다. 전화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 했을 텐데 그날은 목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잠깐의 침묵 사이에 많은 생각이 지나갔다. 내 나이, 내 몸,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 오래 당연하게 해온 것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답답해졌다. 결국 나는 또 간다고 말했다.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다. 왜 이렇게 스스로가 서글퍼지는지 모르겠다. 자식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일상이 시작됐다. 이번엔 더 힘들게 느껴졌다. 같은 일인데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허리는 더 빨리 아프고 다리는 쉽게 무거워졌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멈췄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서러웠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자식이 힘든 건 이해하지만 나도 힘들다는 건 왜 말하지 못할까? 이 질문이 스스로에게 너무 날카롭게 느껴졌다.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허리를 부여잡고 생각했다. 도와주는 것과 희생하는 것의 경계는 어디일까? 부모라면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걸까?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예전보다 확실히 늙어 있었다. 이제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얼굴에도 보였다. 그 사실이 갑자기 크게 다가왔다. 나는 처음으로 결심에 가까운 생각을 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 다음에는 조금은 선을 그어야겠다는 마음. 아직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에 또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했을 텐데 그날은 잠깐 숨을 고르게 됐다. 전화기 너머에서 기다리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괜히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이번엔 올해는 못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까지 마음속에서 몇 번을 연습했는지 모른다.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서운해할까봐 괜히 눈치를 보게 됐다. 상대는 잠깐 조용하더니 아, 그래요? 하고 말했다. 그 반응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다. 붙잡지도 않았고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연한 존재였는지 그 짧은 말에서 느껴졌다. 이번에 갔을 때 나는 일부러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아프면 앉아 있었고 힘들면 쉬었다. 처음엔 집안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다. 누군가가 대신 해야 할 일을 찾는 눈치가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미안함도 있었고 이상한 홀가분함도 있었다. 내가 조금 물러나자 그제야 각자의 자리가 보이는 것 같았다. 내가 비켜선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움직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날 허리는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예전처럼 참을 수 없을 만큼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덜 무거웠다. 이번에는 정말 다녀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와서 신발을 벗고 잠시 서 있었다. 익숙한 거실, 조용한 공기.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예전처럼 서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를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도 조금은 내려놓게 됐다. 그날 밤 허리를 찜질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부모라고 해서 다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도와줄 수 있을 때 돕는 거지. 내 몸까지 내줄 필요는 없다고.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이제는 안다. 자식 집에 다녀오면 허리가 아픈 이유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만은 아니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스스로를 뒤로 밀어온 시간들이 몸으로 쌓였던 거였다. 몸은 늘 솔직했다. 다음에 또 부탁을 받게 되면 나는 또 고민할 것이다. 완전히 거절하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예전처럼 나를 지워가며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의 소리를 조금은 들을 줄 알게 됐으니까. 나는 크게 달라진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부모라는 이유로 나 자신을 다 써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 허리가 아프기 전에 마음부터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는 것.